가끔 보면 20, 30대 초반까지 보면 자기를 좀 남과 구별짓고 난 달라, 난 좀 특별해라고 말하기 위해서 나 생각보다 또라이야, 뭐 이런 또라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 또는 뭐 완곡하게 표현하면 4차원이야,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제가 그런 사람들을 쭉 살펴봤거든요. 전 사람을 관찰하는 걸 좋아해가지고 그 중에 또라이 짓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또라이라는 표현 자체가 나는 일반적이지 않아, 난 좀 달라, 네가 내가 얼마나 다른지 모르지, 이런 거지. 실제로 남들이 봤을 때 아유 저 또라이 새끼 이렇게 들을 만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93년도에 대전의 충남대학교 사학과라는 곳에 박종윤이라는 애가 들어갑니다. 정말 순식간에 유명해졌어요. 왜일까요? 충남대학교가 학교 크기로 따지면 전국에서 세 손가락 안에 들어가거든요. 맨발로 다녔어요. 절대로 여러분 하지 마세요. 이런 날씨 땐 죽습니다. 왜 죽을까요? 아스팔트는 정말 화상을 입을 만큼 뜨거워져요. 그래서 그때 제 발바닥이 마사이족처럼 단단했어요. 아주 이 굳건하게. 왜 그랬냐고 물어본다면 그냥 같은 게 싫었어요. 저 청자켓 입고 다니고 저 청바지 입고 다니고 도대체 족보도 없는 저 아이들 이렇게 막 하고 다니는 모든 애들 중에 제가 똑같은 거예요. 그냥 안 그래도 오기 싫은 학교로 왔는데 재미도 없었고 그 당시에는 그냥 저를 분출할 뭔가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한 게 맨발로 다녔어요. 맨발로 다니면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붙는지 아세요? 아니요. 운동권이 붙어요. 운동권 형 누나들이 붙어요. 왜 붙는지 아세요? 또라이는 외롭잖아요. 그러면 일반적인 학교에 공부하러 온 학생들이 나한테 관심 안 주거든요. 그러면 그 형 누나들이 와요. 타겟이거든.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된지 알아? 너 미제국주의라고 들어봤니? 막 이러면서 처음에 족구도 가르쳐주고 밥도 사주고 막 이러면서 점점 저는 TV에 나온 횟수가 늘어납니다. 이게 이제 또라이의 숙명. 또라이는 또라이를 부른다. 왜냐면 부모님이 생각했을 때는 그 당시에 학생 운동이 이제 끝물이기 때문에 다 저거 왜 저짓 왜 하나 이런 사람들이었거든요. 그 형님들이 이제 91학번 형님들, 91학번 형님처럼 살지 말아야지 하는 92학번 형 누나들, 이런 사람들 사이에서 제가 있었습니다. 노래를 잘했어요. 그러면 기타 하나와 민중가요 책이 이렇게 두꺼운 게 있어요. 그걸 주면서 너 학생회 활동하려면 너는 운동하고 예체능 쪽을 해야 되니까 기타를 치래요. 옛날 그 노래책 보시면 맨 밑에 아래에 기타 코드 있어요. 그거를 하면서 선배가 명령한 거니까 그냥 열심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민중가요의 마스터가 됐어요. 밤낮을 학교에서 그냥 집에 가기 싫으니까 밤낮을 학교에서 보냈어요. 이게 1, 2학년 때 얘기예요. 노래를 부르는데 또 노래를 부르니까 또 형 누나들이 와 우리 종윤이 노래 잘한다 막 역시 투쟁 막 이러고 있고 막 내가 노래 부르면 막 다들 막 모여서 함께 막 막걸리 동산에서 막 이러고 있고 하니까 그게 너무 재밌잖아요. 어린 나이에 이제 갓 20살인데. 그래서 그때 되게 유명했던 게 뭐냐면 맨발로 다니고 늘 학교 와서 노래 부르는 애. 시험 기간에도 노래 부르고 수업 시간에 노래 불러서 교수님들이 수업하고 시험 보다가 막 욕하는 애. 그게 저였어요. 또라이였죠. 이 똘끼가 그냥 끝나지 않고요. 나중에 졸업하고 회사 생활을 할 때 2002년 월드컵이 있었습니다. 2002년 월드컵 있을 때 저는 응원을 어디서 했냐면 아직도 졸업생임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 같이 축구했던 친구들과 공을 찼기 때문에 그곳을 가기 위해서 차를 달려서 대학 본부까지 갔었거든요. 지금도 기억나요. 미국전 기억나십니까? 왜 안 태어난 것처럼 반응해요? 벌써 잊어버렸어요. 2002년의 영광을? 너무 극적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충남대학교 옆에 쪽문에 대학로 조그마한 게 있는데 거기 첫 번째에 편의점이 하나 있어요. 그 편의점과 길이 여기서부터 저 정도 됩니다. 제가 선배들을 다 불러 모아서 돈을 객출해요. 그리고 맥주 박스로 탑을 쌓아요. 쫙. 재학생은 와서 술을 먹어야 돼. 먹어야 통과해. 예비역은 술을 사야 통과해. 이런 짓을 쭉 하면서 학교 그 대학로를 좀 마비시켰어요. 그래서 또 소문이 났어요. 미친 졸업생이 하나 있다. 그러니까 항상 들었던 얘기가 저 또라이, 저 미친놈, 저 유별난 놈. 학생과 교직원 다 합해서 1만 8천이라고 늘 외쳤는데 그 1만 8천 명 중에서 상당수가 저를 아는 그 정도의 사람까지 갔습니다. 이 약간 또라이죠. 이 얘기 왜 하냐면
그때 저는 감정적으로 좀 컨트롤이 안 되는 상황이거나 아니면 아직 사춘기 같은 그런 얼치기, 치기 어린 마음이었을지 모르겠지만 늘 그랬던 것 같아요. 내가 저 점 중에 하나로 살면 세상은 나를 보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뭐 그래도 공부도 잘 했었어요 나름대로. 뭐 어쨌든 간에 늘 어느 무리에 가든 오늘은 꼭 티내지 말고 가만히 있어야지 안 돼요. 내가 오늘 갈 때까지 여기서 내 흔적을 안 남기면 나는 그냥 이 모든 시간이 무의미하다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그냥 하나의 큰 파도 속의 물방울 하나가 되는 느낌. 그 느낌을 본능적으로 어떻게든 회피하기 위해서 또는 극복하기 위해서 자꾸 튀는 행동을 했던 것 같습니다. 또라이, 그냥 남을 무시하고 지 하고 싶은 대로만 하는 게 또라이가 아니라 제 생각에 또라이는 그냥 평범함을 거부하고 원오브댐을 거부하는 게 또라이인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이 자리에 오신 이유가 물론 할 거 없는데 저긴 한번 가볼까? 이런 극소수의 분들 계실 거고, 내가 사업하는데, 내가 장사를 하는데, 내가 새로운 시도를 하는데, 내가 인생에서 이전과 다른 상승된 뭔가 결과를 만들고 싶은데 라는 마음이 있으셨기 때문에 오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럼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죠. 모두가 다 하는 대로 똑같이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내 값어치를 좀 더 낮춰야 팔리거나 내가 할 수 있는 걸 남들보다 더 줘야 선택받거나, 즉 양적 게임을 하게 될 겁니다.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남들보다 다른 수준이잖아요. 다른 수준이면 남들과 다름을 추구해야 되는 거고, 저는 그게 또라이라고 생각합니다. 길을 잃지 않기 위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매장의 기본기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제가 여러분이 여기 카페도 하시고 외식업, 뭐 식당, 밥집, 뭐 고깃집 또는 뷰티, 헤어, 병의원, 수많은 매장 사업을 하실 텐데 여러분 각자의 모든 상황과 그 시장의 컨디션이 다 다른데 어떻게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는 매장 운영의 기본기를 정답처럼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근데 저는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만나봤던 20여 년 동안 컨설팅하면서 수많은 자영업자, 중소기업 그리고 중견기업 회장님까지 정말 많은 분들을 만나봤는데 그들 중에서 잘하셨고 잘 되셨던 분들의 모든 공통점은 제가 봤을 때는 또라이였습니다. 미친 사람들이 아니라 비범한 사람들이었어요. 남하고 다른 게 아니라 남들, 대중적인, 일반적인, 평범한 흐름과 다른 선택을 했고 늘 가족과 부모님께 가장 우려의 말을 먼저 들었고 주변에 의견을 물어보면 글쎄 모르겠다. 웬만하면 그거 하지 말지. 그거 약간 변수가 있거나 좀 불안하거나 위험 요소가 있지 않아? 라는 이야기를 들으셨던 분들입니다. 즉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다 인디애나 존스였어요. 개척을 한 사람이고 모험을 한 사람들이지 그냥 안정적인 배에 함께 타고 있는 승객 중에 한 명이 아니었습니다.